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슬슬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또 매우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콩에 지금 태풍이 왔어가지고 비행기가 결항됐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우 당황스러운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헤쳐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여유 네. 지금 제가 여유롭지 못한데 최대한 좀 평정심을 가지고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조심 다지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죠. 하원, 상원까지 통과됐고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재빠르게 서명을 했습니다. SEC 신임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통과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되고 있다. 시장의 신뢰 확보라든지 산업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번 주 자체가 이 크립토 위크였어가지고 클리어리티 법안, 안티 CBDC 법안,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액트 법안과 서클, 테더, 리플사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시나리오를 펼쳐갈지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거죠. 지금까지는 우후죽순 많은 곳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왔다면 너희들 이제 안 돼. 너희들 이제는 엄격한 이 규제에 맞춰서 정말 허용된 회사만 미국에서 추가 발행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 법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든지 유통을 이제는 허가받은 기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담보 자산으로서 지급 준비율로서 100% 미국 달러 현금이라든지 단기 국채 같은 것만 가지고 있어야만 미국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가 있다. 또한 리저브되어 있는 준비금 공개라든지 월별 정보 공시 역시 꾸준하게 요구가 되면서 이제 규제권 하에 신뢰받는 기관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찍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바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는 거. 과거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올해 3월달 초중순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스테이블 액트,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라든지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리플 USD죠. RLUSD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걸. 여기에 지금 테더가 빠져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 테더가 점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만한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서클사라든지 리플사는 이미 NYDFS, 뉴욕의 금융서비스청의 규제를 받고 있고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된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테더에서 찍어내는 USDT 같은 경우에는 준비자산에 제가 아까 100% 현금이나 미단기 국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이라든지 회사채라든지 해외 국채, 미국 국채가 아닌 또 다른 나라의 국채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비트코인도 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 테더는 더 이상 미국에서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을 거야. 오히려 USDC나 RLUSD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거야.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왔었던 거죠. 사실상 테더의 이 지급 준비율 문제로서 여러가지 퍼드성 기사도 굉장히 많이 그들이 활용을 했었고 실제로 미카 법안 역시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USDT의 폐허상 자체가 꾸준히 상장 폐지되는 모습이 올해 1분기 안에 연출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하원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까지 끝나다 보니 테더사랑 서클사에
입장 표명이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테더는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겠구나. 조금 동남아시아권이라든지 동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해서 테더는 계속 사업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슬슬 테더도 지급 준비율 자체를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맞춰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로컬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테더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의 입장 표명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아, 그래,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 귀금속, 회사채 이런 거 가지고 있었지만 지니어스법 지금 통과됐잖아. 우리 이제 이거 준수하는 USDT 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USDT가 이 엘살바도르에서 발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도 노력을 할 거고 일각에서는 테더가 뭔가 준수하지 못할 거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 더 이상 진출 못할 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우리도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그 기준에 맞게 미국에서도 USDT 발행을 계획할 것이다. 그들의 플래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들이 금융위기를 만들 때 혹은 버블장을 완전히 터트리는 시기를 만들 때 테더의 붕괴를 한번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테더의 붕괴를 만들기에는 너무 몸집이 너무나 커졌어요. 지금 현재 뭐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를 제치고 미 국채 보유하고 있는 순위만 미루어 보더라도 지금 15위권 안팎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올해 5월 중순 정도의 기사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1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한 1,270억 달러 규모까지 테더가 지속적으로 미 국채를 사들이고 있으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또한 현재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약 2,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테더 홀딩스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벌써 65%나 된다라는 걸 미뤄본다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제 곧 스텔스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연준의 양적 완화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테더의 붕괴를 만들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겠죠? 일단 조금씩 그들이 규제를 맞추면서 테더의 USDT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준비 과정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발효되면서 리플의 RLUSD, 서클의 USDC 이런 친구들은 도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USDT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지만 일단은 좀 상호 공존하면서 RLUSD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XRP에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RLUSD,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이 친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리플 원장에도 주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우리가 투자하는 크립토 자산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투자하는 XRP, 스텔라루멘,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소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아무쪼록 이미 NYTFS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이미 승인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통과됨에 따라 오히려 더 급부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리플의 RLUSD도 작년 연말에 애시당초 NYDFS 여기에 승인을 받고 규제권 하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점점 점유율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 물론 테더도 지금 지급 준비율 바꿔서 할 것이다. 서클도 꾸준히 성장하겠지만 리플의 RLUSD 역시 굉장히 폭풍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RLUSD가 블루칩 스테이블코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신뢰받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겠죠. 또한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역시 최근에 리플 원장에서도 주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죠. 사실상 이 세 가지 주체 뿌리가 동일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들은 버블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건강한 조정이 나온다. 오히려 여유 조금 더 심호흡하시고 여유롭게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리플의 RLUSD 같은 경우는 약 20개 정도의 세계적인 그런 결제 회사라든지 거래소에서 상장되고 온램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점유율 자체가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6월 30일 정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RLUSD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 달 새 유통량이 거의 50%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3억 9천만 달러 정도의 주조량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5억 2천만 달러까지 또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RLUSD가 받아들여지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테더와 서클을 바짝 추적하는 탑5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RLUSD가 또 결제 플랫폼 트랜스아카 통합을 하면서 64개국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더라는 거. 이것은 단순한 확대, 파트너십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결제로 활용될 수 있는 주조량, 공급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리플의 RLUSD가 아미나 은행과 손을 잡았다. 이 아미나 은행은 스위스와도 연관되어 있는 은행이고요. 단순한 스위스의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핀마라고 하는 스위스의 금융시장 감독청의 허가 아래 운영되고 있는 아미나 은행이거든요. 즉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금융 허브 국가인 스위스에서 RLUSD가 규제권 하에 들어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거래에 도입이 되고 있다.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기억하시죠? 왜 BNI 멜론과 같은 전통 은행에서 RLUSD의 커스터디를 맡아준다고 했었는지 이제 슬슬 리플에 대한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RLUSD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은행 인가 신청이 있었죠.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 승인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리플뱅크 또한 전통 금융에서 XRP를 반드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인가 신청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인수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 사실상 우리한테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그들이 왜 XRP를 1만 달러를 설계하고 있고 월드 리저브 커런시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까지 그들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헌신하고 있는지 결국에 XRP는 드랍 단위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가치 구현 저는 충분히 5년, 10년 내에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영국의 오픈페이드와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유럽 결제 시장에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RLUSD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XRP의 가치 반영에는 고무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이 메커니즘과 연결고리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말 저명한 출신의 개발자가 이제 슬슬 스위프트와 리플 연결될 수 있겠는데 이거 충분히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장악할 수 있겠는데 점점 스위프트 1.0이 몰락하고 깨지면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ISO 20022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추측과 여러 가지 보고서, 논문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위프트가 몰락한다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을 탑재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서 이 친구 또한 스텔라 루멘과 같은 ISO 2002를 준수하는 코인들이 점점 급부상할 수밖에 없겠죠. 왜 베리 실버트가 2016년서부터 XRP를 스위프트 2.0으로 비유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펀더멘탈 기반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한 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